여기 이제 사례를 보면 글로벌 밸류 체인을 통해 갖고 뭐 전략적 제휴를 하는데 아이폰 X 하나 만드는데 보면은 원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디스플레이가 가장 많이 $105로 많이 들어갔고 케이스, 메모리, 후면 카메라, 무선 통신 부품, 뭐 중앙 처리 장치, 3D 센서, 포스터 터치 센서, 뭐 기타 반도체, 회로 기판, 오디오, 블루투스, 전면 카메라, 센서, 기타 뭐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아이폰에 대한 원가를 우리가 산출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보면은 애플사라도 삼성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에서 이런 걸 공급받고 메모리 삼성에서 받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전략적 제휴 생산에 있어서의 전략적 제휴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우리가 만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품 전략에서 표준화 적응화를 다뤘지만 여기서는 이제 간략하게 뭐 표준화 전략과 적응화 전략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뭐 이게 좀 중요한 거 위주로 할게요. 시간 관계상. 표준화가 실효를 거두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다 표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모든 걸 다 적응할 수도 없고 그래서 표준화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세계적 욕구의 동질화가 있어야 되고 소비자 행동의 유사성을 있어야 되고 표준화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실현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내외적인 규제 조치 철폐라든지 다수국에서의 운영에 따른 시너지 효과의 발생 가능성 존재 뭐 이런 여러 가지 유인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게 표준화가 실효를 거두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 결국 국제기업이 해외 마케팅 프로그램을 결정할 때는 완전적 표준화라는 극단적인 접근이 아닌 기업 내외적 환경에 따라 표준화 적응화 정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유인책이 필요한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이거죠. 대량 생산, 그 다음에 연구개발의 경제성, 제품의 세계적인 도입으로 제품 단위당 연구개발비가 낮아지게 됨, 그다음 표준화 제품의 경우 신제품 개발 활동에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표준화를 통해 갖고 마케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제품 표준화 마케팅 활동 측면에서 규모의 효과를 가져온다. 그 다음에 소비자의 상표 충성도, 해외여행이 빈번한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제품의 경우 제품 표준화는 소비자들의 충성도로 활용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질레트 면도날, 그 다음에 힐튼 호텔의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 충동도를 표준화를 통해서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생산국과 기업체의 이미지를 고려해서 적응화를 할 수가 있고 기술의 영향에 따라 가지고 첨단 기술 제품이나 기술적 규격이 중요시되는 제품일수록 국제적으로 표준화하는 경향이 있다. 산업재는 소비자에 비해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제품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7번째가 진짜 마지막이네요. 해외 진입 방법에 따라 가지고 만일 특정 기업체가 수출을 통해 해외 시장에 진출할 경우 당해 기업체는 표준화 제품을 세계 시장에 내놓게 될 확률이 높다. 가능성이 제품 적응 비용이나 노력의 부담을 꺼리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인도의 수출업체는 제품 적응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시장국을 수출 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둘 수가 있고요. 특정 오타를 좀 수정하고요. 자, 그렇다면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뭐 적응화와 현지 시장 확대는
여러 가지 뭐 이제 표준화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프로그램을 현지 수요라든지 현지 정부의 규제, 그다음에 경쟁자 등의 현지 경영 환경 등에 맞게 적응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완전 적응화라는 극단적인 접근이 아닌 기업 내 외적 환경에 따라 적응화 정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제 마케팅 믹스에 적응화대하는 제품 가격, 유통 촉진 등 마케팅 수단을 어떻게 배합할 것인가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건 뒤에 이제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마케팅 믹스의 적응화는 수정의 정도에 따라 수정이 없는 경우, 수정이 많은 경우, 조금 수정하는 경우에 따라 갖고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가 각각 특징적으로 다르게 이렇게 그 마케팅 믹스를 적응화하니까 상황에 따라 맞게 우리가 이제 제품을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아니면 상표, 포장, 가격, 촉진, 유통 이런 기업에 따라 다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뭐 이제 이 2절에서 표준화와 적응화에 관련돼 갖고 이제 제품에 관련된 내용들은 제품 전략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주로 내용들을 시간 관계상 좀 많이 생략을 하고요. 뭐 촉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전략, 판촉 기법 등 해외 그 현지 소비자의 반응 패턴이라든지 정부의 규제, 매스미디어에 대한 하부 구조의 발달 정도 등에 따라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뭐 그래서 뭐 인도 같은 경우는 코카콜라의 5개 광고에 치중하고 있고 선진국 시장은 인터넷 광고는 여러 나라에서 효율성이 뭐 제기되고 있다. 그죠? 뭐 말 그대로 요즘에는 SNS를 통해 인터넷 광고를 선진국에서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치관의 차이도 판촉 수단 활용에 영향이 되고 있고, 현지 시장 확장에 있어 촉진 전략 정화의 목표는 현지 시장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돼야 되고 제품, 애프터 서비스 등의 개선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촉진 분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격적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원가 가산법보다는 현지 소비자의 가격 민감성, 가격 경쟁력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업들의 가격 정책은 현지 시장 침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가격은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되며 또한 제품 포지셔닝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할 수가 있어요. 유통에 있어서는 그 유통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나가지고 어떻게 표준화하고 적응화할 것인지 각 국가별로 우리가 많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신흥공업국에서 경로 구성원의 효율적 관리는 시장 확장의 성공의 중요한 변수로서 동유럽, 중국 등 이전 사회주의 국가들은 유통구조가 발달되어 있지 못하고 비효율적이므로 많은 진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유니레버사는 동유럽 아이스크림 공장 인수 시 새로운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각국 소비자의 소비 패턴이 국가마다 다르며 이에 따라 유통 채널도 달리 설계돼야 되는데 미국은 대형 할인점, 개도국은 소규모 상점들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일반 소비자의 경우 유통 채널의 선점이 중요한데 그 특성상 유통 채널의 개발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점진적으로 현지 유통 채널에 접근하는 것이 보통이다. 마케팅 믹스의 현지 적응화는 이에 수반되는 경영 기능의 변화를 요구하고 본국 경영자, 뭐 현지 파견이 아닌 현지인의 활용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마케팅 믹스의 적응화의 반대는 표준화인데 우리가 적응화를 시키려면 촉진, 제품, 그 다음에 유통, 가격에 있어서 이게 믹스 프로그램에 뭘 적응을 해야 되고 뭘 표준화해야 될지를 이렇게 표로 앞에 설명했던 것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쫙 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쉽게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표준화와 적응화 전략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전략적 대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크게 제품과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본사에서 쓰는 거를 연장해서 쓸 것인지 아니면 현지에 적응화를 시킬 것인지, 그 연장이란 말은 표준화라는 말하고 동일한 단어고, 그 다음에 적응화는 현지화랑 같은 단어인데, 제품 및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조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연장 전략을 둘 다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는 적응할 것인지, 하나는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둘 다 적응화를 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5번째 대안인 신제품을 출시 개발할 것인지. 이 전략적 대안의 개발은 국제경영 수업 시간에 우리가 상품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있어서 5가지 대안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여기서 말한 대로 제품 및 커뮤니케이션을 연장, 표준화해갖고 똑같이 해외에 활용하는 전략이 있고요. 두 번째, 제품은 표준화해서 그대로 가는데 커뮤니케이션은 현지에 맞게 적응하는 전략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에 따른 뭐 장단점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시간 관계상 개념만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제품은 적응하는 경우, 커뮤니케이션은 표준화 시켜갖고 본사 걸 똑같이 연장해서 가는 경우, 그 다음에 제품과 커뮤니케이션을 둘 다 현지에 맞게 적응하는 전략, 이렇게 내용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제품을 개발해갖고 새로운 시장에 적응하고 들어가는 전략이 있을 수 있다. 크게 5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글은 요게 뭐냐면은 쇠로 만든 쇠 물고기거든요. 이게 이제 $2 이하로 사는 가난한 국가에 밥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철분 부족으로 빈혈을 앓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찰스 교수라는 분이 이 쇠 물고기를 만들어갖고, 이 사람들 밥 먹을 때 국을 끓일 때 이 물고기를 넣어서 끓이면 여기서 철분이 나와가지고 나름대로 철분을 좀 먹을 수 있어갖고 이런 제품을 개발했어요. 굉장히 휴머니즘적이고 럭키 아이런 피쉬라고 해가지고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이런 새로운 신제품을 만든다는 거 너무 감동적이라 가지고 이런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 다음 3절에 글로벌 경쟁 전략에는 마이클 포터의 본원적인 경쟁 전략 해갖고, 경쟁 후의 원천은 차별화에 의해서 나오는데, 차별화는 품질, 상표, 유통 경로, 제품의 신뢰성, 그다음 원가 우위, 타사보다 저가의 제품을 공급하는 능력, 그다음 낮은 노무비나 생산 입지의 좋은 확보, 규모의 경제나 경험 곡선의 활용, 이런 것들을 원가 우위를 통해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집중화 전략이 있거든요. 이 2개는 앞에 말씀드렸고, 집중화. 전체 산업이 아닌 목표 산업 및 시장 범위 내에서만 집중적인 노력을 추구한다. 원가 부분에 집중할 것인지, 차별적인 부분에 집중할 것인지, 요게 이렇게 섞어갖고 쓰는 집중화 전략. 이게 본원적인 전략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경쟁의 범위에 따라 가지고 세계 경쟁 전략을 만들 수가 있는데, 세분 시장을 얼마나 집중화할 것이냐, 다각화할 것이냐, 국가를 여러 국가할 것인지 한 국가에 집중할 것인지에 따라 세분 시장 집중화 전략, 국가 집중 전략, 국가 다각화 전략, 글로벌 다각화 전략이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각각에 따라 좀 특징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국가와 세분 시장의 형태에 따라 가지고 집중화하냐 다각화하냐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세분 시장 집중화 전략, 국가 집중 전략, 국가 다각화 전략, 글로벌 다각화 전략,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국가 다각화 전략을 예를 들어가고 하나만 설명드리자면은, 국가 다각화와 세분 시장에 집중화시키는 전략으로 세계
전 세계 고객을 겨냥하여 다른 경쟁 기업보다 많은 생산량과 낮은 비용을 달성할 때 경쟁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국가 다각화 전략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면서 좀 이해를 하면 좋고요. 제가 이제 핵심 위주로만 막 설명드린다는데 벌써 23분, 24분 지나가고 있는데, 좀 더 컴팩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재밌는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갖고 보여드리는 걸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아갖고, 좀 핵심 위주로 빠르게 정리를 해볼게요. 다음으로, 글로벌 마케팅 전략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표준화 관점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두 번째 배치 조정 관점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전 세계 통합적 관점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고요. 이걸 이제 표로 설명을 드리자면 관점이 이제 세 가지로 나뉘는데 표준화에 따른 기본 논리는 규모의 경제, 저비용, 단순화를 통하자. 배치 조정은 경쟁 우위의 상호 의존성, 전문화를 통해 배치 조정 전략이 있고 통합은 경쟁 우위 지역으로의 통합, 지역적 합리화. 그래갖고 이런 것들이 활용되는 변수와 요소들이 이렇게 있고 선행 요소로서 문화가 수렴하느냐, 수요의 동질성, 무역 장벽의 제거, 기술적 진보, 그 다음에 추구, 무역 장벽의 제거라든지 기술적 진보, 국제화 경험, 그 다음에 이거 다른 것들은 다 똑같아요. 통합된 시장이냐. 이렇게 한 가지씩 이렇게 차이를 보이면서 어떤 효과를 주냐. 표준화는 효율성과 일관성, 지식 이전이라는 효과, 배치 조정은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 통합은 경쟁에서 효과성과 경쟁적 레버리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차원에서 글로벌 마케팅 전략 관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 세 가지 전략 관점은, 이 제품을 어떻게 표준화할 것인지 촉진, 유통구조 표준화, 가격 표준화, 포피에 관련된 거, 마케팅 활동의 집중, 조정, 글로벌 시장에 참여, 경쟁 활동의 통합이라는 여러 요소들을 골고루 고려를 해갖고 우리가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책의 사례 10-2번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게 쇠로 된 철 물고기거든요. 여기는 수프 국물이고 이게 이제 어떤 제품이냐면은 캄보디아 지방의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시찰을 해보니까 캄보디아 국민들이 철분이 부족해가지고 고통을 받는 걸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철로 만든 물고기 아이런 피쉬를 만들어 갖고 집집마다 보급을 했어요. 그래서 국 끓일 때 이 철물고기를 같이 끓이면 여기서 철분이 녹아나 가지고 철분 결핍을 해결하는 제품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철물고기가 수많은 생명들을 구하는 역할을 했고 이 기사가 좀 휴머니즘적이어 가지고 제가 이 사례를 특별히 우리 책에다가 집어넣고 여러 사람들의 고통과 불편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과 아이디어가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사례를 집어넣었으니까 한번 책에서 읽어들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10장에서 글로벌 우리가 이제 경쟁 전략 포함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쭉 드렸는데 뭐 핵심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경영 전략, 그다음 국제 경영 전략에서 나오는 거를 글로벌 마케팅 전략에다 해갖고 확장을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핵심 위주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